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한 몸을 일으키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한데 일어나기가 싫다 하면서 참,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접니다. 예, 여기 일상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정면 승부를 택한 청춘이 있습니다. 오직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를 위한 거침없는 통쾌한 한방, 지금 만나보시죠. 일상생활 속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 스트레스. 쉽게 풀리지 않는 마음속 응어리를 속 시원히 풀기 위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형체가 없는 화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캔들로 향초 속 쌍심지를 활활 태우며 기분을 달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느낀 분노를 돌아보며 기록을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마음에 담아놓은 수많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찾은 해답. 남모를 고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며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제품으로 세상에 도전하다. 스트레스를 삶의 원동력으로 바꾸기 위한 가슴 통쾌한 한방이 펼쳐집니다. 스트레스를 원동력으로 만드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스트레스를 즐겁게 극복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디자인하고 있는 스트레스 컴퍼니 대표 이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모르고 누군가한테 던져서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쌓여서 내가 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눈에 보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구겨서 없애든지 아니면 녹여서 없애든지 할 수 있게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화가 나면 쌍심지를 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쌍심지를 켜고 대신 화를 내주는 분노 캔들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초가 타는 걸 보면서 내 화도 사라졌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유쾌하게 풀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고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창업도 사실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닥쳐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창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여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첫 번째는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라입니다. 사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이템일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스트레스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나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현실화시켜야 되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른 생각이 화를 녹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다면 뭔가 녹일 수 있는 걸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녹일 수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날 때 얘를 녹여 먹고 뭔가 씹어 먹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초콜릿 재료를 사다가 막 만들어 보고 했는데 먹는 걸 만드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망하고 어떻게 하지 하고 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캔들은 어때? 라고 제안을 해줬는데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저는 방산시장에 가서 시중에 팔고 있는 캔들 재료들을 다 사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말아서도 만들고 붙여서도 만들고 부어서도 만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분노 캔들의 형태인 밀랍시트를 말아서 만드는 분노 캔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돈을 벌겠냐,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만드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쓰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정말 굳이 이렇게 손으로 말아서 만드는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제가 겪었던 또 다른 스트레스는 팔로우였습니다.
저는 정말 생산자 마인드라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상품을 만들어 놓고 집에 이렇게 쌓아놓고 보니까 아, 이걸 팔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했는데 사실 제 상품은 뭔가 기존에 있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근데 저는 뭐 마케팅이나 홍보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가장 방법으로 디자이너들이 하는 디자인 샵이나 뭐 편집샵 이런 곳에 납품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상품이 처음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분노 캔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사용하려고 사기보다는 이거 우리 사장님 화 많이 내시는데 사다 드릴까? 이런 식으로 되게 뭐 선물하는 경우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매가 되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팔리게 되는데 아, 이거 이렇게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막 또 분노 캔들 만들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럼 이걸 내가 혼자 만들 게 아니고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만들고 그때 직장인들 한 8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분노 캔들을 만들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쓰고선 걔를 태우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정말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 이후에 이제 저도 정기적으로 계속 모임을 진행하게 됐고요. 또 그 모임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뭐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또 다른 강의를 불러주시고 해서 저는 정말 다양한 대상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치만 사실 뭔가 현실로 돌아가게 되면 또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니라 뭔가 일상에서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정 다이어리라는 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상품을 만들다 보면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될지 그걸 되게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어느 하나 지속적으로 팔리지 않고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되게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판매되는 추이들을 몇 달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근데 제가 특별히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뭔가 지속적으로 팔리는 상품이 바로 저희 감정 다이어리였어요. 이게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구매해서 뭐 아이들과 감정 수업을 할 때 사용을 하거나 또 뭐 전교생들과 같이 분노 캔들 태우겠다고 단체 구매를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분들에게 더 연락을 해서 어떻게 만들면 더 편하시겠냐, 어떤 것들이 불편하셨냐 이런 의견들을 좀 듣기 시작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세분화된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떤 제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을 어떤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니까 저도 즐거웠고 그리고 그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균형을 잘 맞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두 번째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제작비가 없다면 크라우드 펀딩의 문을 두드려라입니다. 저는 1인 기업이라서 사실 처음부터 대출 같은 건 엄두에 두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 같은 건 뭐 행정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금이 부족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이용했던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었습니다. 요즘엔 저와 같은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크라우드 펀딩도 플랫폼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거의 다 크라우드 펀딩을 제작했는데요. 한 번은 뭐 예술적인 데 관심이 있는 곳에서 진행을 했었고, 한 번은 이제 얼리 어답터 분들이 많은 곳에서 진행했고, 또 한 번은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펀딩을 하셨던 어떤 대표님께서 자기가 한 곳에서 양마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는 반응이 되게 별로였는데 다른 곳에서 진행을 했더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모금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그 성향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상품을 처음 만든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게 과연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이게 정말 팔릴까? 되게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하시면 사실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혹시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그 경험이 다음 상품을 만드는데 또 자양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디어는 있지만 뭔가 제작비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한다면 꼭 크라우드 펀딩의 문을 노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세 번째는 나만의 스트레스의 기준을 세워라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스트레스를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통점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 그리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의 잔소리, 뭐 이렇게 부인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남편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스트레스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게 30이 넘어서였어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그걸 찾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되게 끊임없이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걸 이렇게 써보게 시키는데요. 근데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걸 쓰라고 하면 굉장히 빨리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뭔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써놓고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면 그럼 오히려 하고 싶은 걸 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행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뭔가 막연히 너무 싫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왜 싫을까 하고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할 때도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또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은 이제 저가형 생활용품 업체랑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업체에서 저희 3,000원, 4,000원 한 상품을 1,000원, 500원 이렇게 납품할 수 있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뭐 초기 물량이 10,000개고 뭐 잘 팔린다면 일주일에 막 3,000개씩 나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품으로 돈을 벌려면 그렇게 대량으로 판매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돈을 좀 안정적으로 벌 수 있겠지만 제가 즐겁게 일은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힘들 때마다 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항상 들기도 하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한 선택이 맞는지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항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렇지만 내가 한 선택이 뭔가 맞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얻는 그런 그 성취감 덕분에 그 불안감을 좀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누구도 아닌 꼭 나만이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는 여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상품을 만들었더니 벌써 저희 쇼핑몰에 상품이 한 26개 정도나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로 지속적인 생산자라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또 이걸 어떻게 바꾸지? 뭘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고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그래서 저한테 스트레스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꿈은 저는 정말 할머니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회사를 운영하는 건데요. 그때가 되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제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조금씩 그냥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한 발 한 발씩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게 어떤 만병의 근원이 아니라 나를 자극하는 에너지라고 여기고 어떤 원동력으로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라. 크라우드 펀딩의 문을 두드려라. 스트레스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일상의 스트레스를 수집해서 아이디어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요. 또 네. 활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상품들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좀 입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온라인에 저희 자체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뭐 스트레스 컴퍼니라는 스트레스로 사업을 하셨지만 이 창업을 하시면서 가장 크게 받았던 스트레스가 어떤 거였나요?
사실 저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았어서 정말 그 모든 상황이 정말 더 저한테는 좀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예. 사실 악성 재고가 쌓였을 때. 네. 예.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괜찮겠다, 이거 대박 나겠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제가 그 재료를 되게 많이 사놨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게 저희 집에 쌓여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이제 저는 이제 정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정말 최소 수량만 제작을 하고요. 반응이 나면 더 제작하는 식으로 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기 전과 하고 나서 창업을 한 후에 뭐 스트레스를 뭐 하기 전에도 이제 받으셨으니까 스트레스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뭔가 좀 달라졌다면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사실 이 회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사람이 됐는데요. 네, 이전에는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뭐 가족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짜증내고 막 화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화가 나면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됐고요. 그 내가 화난 이유 그리고 그걸 좀 찾아서 그때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주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요즘에는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뭐 다양한 제품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직장 상사다 그래갖고 인형에 지푸라기 인형에 갖고 훅훅 찌르고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직장 상사를 또 씹는다고 해서 껌 같은 것도 이제 나오고 있고. 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화 전략, 다른 거에 비해서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걸 좀 바로 상품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좀 저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든 걸 사람들하고 바로 활용을 하면서 그분들의 반응을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되게 빨리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스트레스라는 건 좀 마음의 문제라서 공부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심리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네, 저도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을 계속 채워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차별화된 전략이랄 건 없고요. 정말 네네. 그냥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심리학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네. 계십니까? 스트레스를 위해서. 네. 대단하십니다. 예, 자, 그 스트레스 해소 제품을 제작까지 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와의 어떤 싸움이 또 있어야 되고요. 그 아이디어가 제품화가 되잖아요. 제품화가 되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좀 확실히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는 상품을 만들 때 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 단계부터 그냥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이어리를 만들 때도 사실 그냥 한 장짜리 종이였어요. 그리고 저희 스티커 하나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서 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붙여보더니 언니 이거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막 붙여보고 근데 이게 색깔이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뭐 표정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서 색깔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표정도 넣고 해서 저희 캐릭터가 지금 한 9개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감정을 붙일 수 있는 게 만들게 되고 또 그걸 만든 거 이제 남자애들한테도 줘봤어요. 그래서 네네. 한번 붙여봐라 해봤더니 남자애들은 내가 감정을 왜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감정을 왜 알아야 되는지 매뉴얼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디어가 생기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1인 기업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또 크라우드 펀딩으로 해결을 하셨는데요.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그 제작하는 기간을 본인이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금액을 좀 높이고 싶다면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요. 그래서 뭐 한 달이거나 아니면 2달이거나 그걸 자기가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 2달이라는 기간이 길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뭐 디자인과 생산과 뭐 제작 그것까지 다 배송까지 하려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사실 그 상품이 만들어질 겁니다라고 해서 돈을 주고 후원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되게 생명이라서 그 일정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플랫폼에 뭐 어떤 유명한 플랫폼에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그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컨텐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한 달 동안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봤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정말 공을 들여서 많이 제작을 하신다면 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또 여자의 몸으로 창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나요? 사실 어려움은 많았어요. 그치만 사실 제가 여자라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여성 기업가란 주제로 제가 뭐 강의를 한 적도 있고 또 주변의 대표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또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란 업종이고 그리고 이제 상품을 판매하고 뭔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업계에서는 여자라고 해서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제게 스트레스는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친구입니까? 네. 스트레스 함께 네. 벗입니까? 벗? 네. 같이 가는 벗? 네, 예. 제 곁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예, 예. 네, 그럼 항상 제 곁에. 절교해야겠는데? 네, 절교가 안 되더라고요. 아, 예, 예, 예. 네, 그래서 항상 붙어 있고 또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성장할 수 있게 자극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작게는 저는 이제 내년쯤에는 제 매장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상품들이 이렇게 좀 쫙 보여지는 그런 쇼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앞으로는 제가 정말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제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고 또 새로운 걸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생산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네, 뭐 할머니가 돼서까지 네. 꼭 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세상에 스트레스가 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지는 그날을 우리 청년창업 런웨이가 응원하고 또 대표님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이 있죠. 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긴장 많이 했거든요.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4년 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신념 같은 게 있다면 그냥 그게 될 때까지 간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하게 두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천천히 꾸준히 가다 보면 결국엔 이제 그 길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창업 스트레스에 맞설 시간.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파이팅!